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코렉션 대 그레이딩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겠는데, 이 말 그대로 칼라 그레이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적어에서는 영상 색보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라 그레이딩이란 우리가 무엇인가? 영상의 색보정이다. 네. 전에 강의에서도 대충 이야기했듯이 요즘에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 보정은 그냥 필수적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사진을 찍던 영상을 찍던 뭐 보정은 별로 안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현대사회에 와가지고는 이 보정이 필수가 되어서 사진을 찍고 와도 꼭 후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포토샵이나 이런 카메라 제작사가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컬러를 뭐 더 애들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더 뺀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진에 맞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사진을 제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뭐 교정을 하든 보정을 하든 다 좋은데, 우리가 알고 찍어가지고 보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 모르고 보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은 빛의 온도차, 즉 켈빈도에 의해 가지고 차가움과 따뜻함,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온화함, 이런 것을 표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이 도표를 여기다가 참조를 해놨는데, 칼라 그레이딩의 빛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아래쪽과 위쪽과는 차갑게 느껴지죠. 아래쪽이. 예.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고, 위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의 영상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차갑게 할 것인가, 푸른빛을 띈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차갑겠죠. 부드러움은 약간 붉은 계열 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칼라 그레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제가 있는데, 칼라 그레이딩의 예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A, B, C, D의 이제 칼라 그레이딩이 어떤 느낌인지, 이게 한국의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올린 그 예제예요. 지금은 A, B. 지금 칼라 톤이 완전히 달라졌죠? 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적합한 장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칼라 그레이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톤을 갖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D. 화감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칼라 그레이딩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넣을 곳에 칼라를 채워서 못 넣어주면
사용한 프로그램이 사용이 종료가 되면 컬러가 날아갈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컬러를 갖다가 보정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사용이 종료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망해서 없어진다든가 하면 컬러가 날아갈 이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컬러 콜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이 어떻게 다른지, 컬러 콜렉션 대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자, 우리는 컬러 콜렉션으로 색을 교정하는 방법. 자, 우리가 카메라로 무엇을 찍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나타내는 그 색감, 그러니까 그 색감이 모두가 달랐다. 즉 연출자의 의도에 맞춰서 색을 맞춰주는 색의 교정이 컬러 콜렉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즉 그게 현실감이 있다. 즉 이것은 어디에 쓰이냐, 뉴스 보도나 이런 데에다가 현실감 있게 쓰기 때문에 뉴스 보도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컬러 그레이딩은 우리가 동영상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 스틸 이런 색을 전자적으로 사진화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변경을 해가지고 강화하는 과정이다. 컬러 그레이딩은 색 교정 그리고 아티스트의 색 효과 생성을 둘 다 우리가 그렇게 아울러서 지칭을 한다. 그러니까 극장 영화나 배포한 그냥 비디오나 인쇄물 같은 거, 그러니까 컬러 부문의 컬러 그레이딩은 현재 컬러 스위트에서 디지털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니까 초기의 필름 현상 과정, 그러니까 색 조정, 컬러 타이밍, 이것을 갖다가 사실 현상실에서 그냥 색을 바꿔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장 영화나 아니면은 배포용 비디오, 여러분들이 USB다 넣어가지고 뭐 아니면 CD다 넣어가지고 배포용 이런 비디오, 그리고 인쇄물 같은 데에 컬러 그레이딩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서는 서로의 다른 노출값으로 촬영된 후에 얼마나 그 담가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유약에다가 이렇게 담가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독의 의도대로 영상의 분위기나 좋은 이렇게 영상의 색감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노출값을 여러 번 이렇게 줘 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컬러 그레이딩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이걸 뭘로 한다? 디지털로 한다. 디지털로.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적을 했는데, 이게 특히 어디에 사용되냐면 뮤직비디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뮤직비디오 영화 같은데 이게 굉장히 컬러 그레이딩이 많이 사용된다. 자, 컬러 콜렉션은 잘못된 부분을 보고 고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콜렉션은 컬러 콜렉션은 잘못된 부분을 보고 직접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컬러 그레이딩은 예술의 영역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그레이딩의 두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컨트라스트의 대비다. 그러니까 색의 대비. 두 번은 컬러의 템퍼처는 결국에 컬러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컨트라스트 대비를 많이 주면 무겁고 그냥 진중한 느낌이 되고, 반면에 그 컬러 대비를 적게 주면 행복하고 그냥 소년스러운 느낌이 난다. 온화한 느낌. 그러니까 자,
원본을 보면 원본을 찍었을 때와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때와 밝고 이렇게 소년적인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이게 컨트라스트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칼라 템퍼처 색 온도 우리가 이제 켈빈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따뜻함을 이렇게 준다. 그 반대로 푸른색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때요? 차가운 느낌을 굉장히. 그러니까 색 온도는 우리가 비디오나 사진을 찍을 때 뭐를 나타낸다? 시간감. 네, 시간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빛을 이렇게 나올 때는 뭐 아침에 굉장히 차가운 느낌. 뭐 우리가 일예로 예전에 귀신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걸 찍을 때는 자 온화한 느낌보다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사람한테 차갑게 이렇게 다가와진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빛을 더 템퍼처 색 온도를 갖다가 차갑게 느끼는 이런 톤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가족과 함께 뭐 봄나들이를 간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패밀리들을 이렇게 온화한 저거를 찍을 때는 이렇게 컬러감이 있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좋다. 자, 색 온도는 일단은 시간감을 강조를 하지만 아침에는 차가움, 점심은 노란색, 저녁은 주황색이 좋다. 네. 자, 그래서 색 온도가 차가우면 느낌을 표출할 때는 굉장히 차갑고 어둡고 우울하고, 네? 그리고 따뜻한 색 온도는 온화함, 생동감, 행복, 그리고 밝고 해질녘에는 어떻다? 로맨틱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촬영에 임하시고 색 온도는 시간감을 표출되며 정서하고 연관이 된다. 여러분의 정서, 보는 사람의 또 정서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차가운 색깔을 컨트라스트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다. 날씨가 좋은 날 차갑게 하면 우리가 청량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막 갈증이 나고 더운데 그럴 때는 약간 푸른빛을 이렇게 띄게 하면 약간의 청량감, 뜨거운 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차갑고 따뜻하고 낮고 높고 자 대비를 갖다가 낮고 높고 했고 색 온도를 갖다가 차갑고 따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로 이렇게 나눠보고 했을 때에 A는 어디에 차가움과 대비가 콘트라스트 대비가 굉장히 높을 때 A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공포영화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대비가 높고 색 온도가 따뜻할 때 헐리우드 뭐 히어로 같은 진중하면서 이제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 있는 영화를 할 때는 색 온도가 대비가 높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C는 차분하고 우울하고 발라드 뮤직비디오 같은 우리가 많이 봤던 미생 있죠. 미생 같은 데 썼던 뭐 이런 톤으로 해서 긴박함을 조성할 때 이런 때에는 안 맞지만은 거기에서 썼던 톤들은 긴박함이 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저거는 우리가 차가운 데서 약간 낮으면서 낮은 톤으로 찍으면 이렇게 C톤을 갖다가 쓰면 되고 D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홍보 영상 홍보 뭐 학교를 홍보를 한다든가 뭐 회사를 홍보한다든가 할 때는
대비가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온화한 따뜻한 느낌을 주게 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많이 이렇게 찍는다. 자, 아티스트를 찍을 때에는 아티스트의 감각을 살려주고 또 어떠한 주제점을 잘 판단하여 작업을 해야 하겠지만 컬러 그레이딩은 작품을 추구하는 개인의 창작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이 찍은 것을 갖다가 굳이 그걸 가지고 개인의 창작 예술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많은 작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그 개성을 거기다가 펼쳐가지고 그 예술성을 인정받는 게 제일 좋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A타입, C타입 이걸 갖다가 거기다 대립해가지고 남의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차가움과 따뜻함의 색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 색 온도의 차이. 지금 똑같은 장면에서 지금 이 C타입, A타입하고 온화한 B타입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적인 공간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차갑고 좀 약간의 오래된 그런 형상이 되지만 이것은 조금 온화하고 따뜻한 이런 한옥 앞에서 찍었는데 이 유튜버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색 온도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그 온도차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컬러 코렉션하고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맞는 그러한 톤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컨트라스트하고 이 대비를 시켜서 편하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술성을 느끼기에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찍으시면 된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갖다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은 소니의 베가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와 맥킨토시 계통의 계열이 있는데 맥킨토시 계열은 파이널 컷이라 해가지고 파이널 컷을 그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널 컷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우리 일반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하고 소니의 베가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파워 디렉터 이런 종류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쓰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고 이렇게 뭐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야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파워 디렉터예요. 지금은 파워 디렉터가 15 버전이라고 이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만들 때는 15 버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16, 17, 18, 19 해가지고 쭉 가서 지금은 파워 디렉터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제 요즘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든 아니면 딴 것을 사든 여러분들이 먼스투먼으로 돈을 페이해 가지고 아니면 1년 컷을 페이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오피스를 한 달씩 사용하든지 이렇게 만들어놔요. 모든 프로그램이 요즘은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역시 이 파워 디렉터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5불이면 15불, 11불이면 11불 이렇게 내구설이 한 달에 이렇게 사용을 써.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어때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전 버전 14나 15, 16 이런 것은 이 날라다니는 것도 구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쓸 수도 있고 또 파워 디렉터 여기 회사에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잘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라이센스 넘버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요즘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해요. 어떤 분들은 찍어가지고 음식을 찍어가지고 웹사이트에다 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하면은 그걸로 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집을 못했던 사람들도 편집을 해가지고 일상적인 이런 저거를 갖다 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애들이 노는 것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가 노는 것을 갖다가 부모가 찍었던 누가 찍었던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엄청난 유저 수를 기록하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클릭하면 어때 돈을 많이 벌죠. 그래가지고 걔가 10몇 억석 20몇 억석 이렇게 버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자꾸 접하는 게 딴 것도 아닌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은 우리가 만들려면 일단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소니의 베가스나 아도비의 프리미어나 아니면 맥킨토시의 파이널 컷이 있는데 이 세 개가 3대 프로그램이에요. 그 나머지도 줄기억에 이제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이게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자 베가스나 이 프리미어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충분히 잘 돌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일단은 우선시돼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앞서 얘기한 파워 디렉터는 그렇게까지도 고사양이 아니어도 잘 돈다. 하지만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일반 컴퓨터의 베이스가 아니고 자기네의 맥킨토시에다가만 맥시리즈에다만 접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애플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서 거기에 들어있다. 그렇지만 일반 베가스나 프리미어보다 그 다음에 파이널 컷이 굉장히 영상 편집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맥북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파이널 컷이라고 있는데 이걸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쫙 나눠서 보면 자 컴퓨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 PC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일반 PC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맥북 계열의 맥킨토시의 맥북 계열이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꼭 자기네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얘도 이 프로그램을 갖다 넣으면 안 되고. 그런데 한동안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게 쓸 수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게. 네. 그렇지만 맥은 맥북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넣어야 되고, 얘 PC는 일반 PC는 일반 PC용을 집어넣어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삼성 안드로이드 폰, 핸드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과 또 스마트폰, 애플 거 있죠?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도 쫙 긁어가지고 이쪽과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삼성폰하고 안드로이드 이 폰하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엔지니어들 스타일은 삼성폰이에요. 그리고 일반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쓸 때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눌러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이폰이 성능이 월등하다. 네. 맥킨토시도 그래요. 일단 이 맥북도 네. 일반 PC보다 맥북이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돌아간다. 단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지만 PC는 아무나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뭐 프로그램 좀 달라 해가지고 갖다 넣고, 예전에는 그렇게 썼지만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렇게 변해. 그래서 매달 먼스 투 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든지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도 바뀌는데, 이러한 기반 체제가 서로가 이렇게 양분화돼가지고 틀리다. 그런데 아이폰이나 이 맥북 이쪽 계열은 같은 이제 다 회사 건데, 이쪽 계열은 이쪽 거보다 월등히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래픽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강자다. 굉장히 빠르다. 이쪽은 일반 사양인데도 못지않게 따라가긴 하나 굉장히 이쪽만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가 양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핸드폰도 역시 아이폰과 스마트폰이지만 아이폰과 삼성 안드로이드 폰이 이렇게 양분화가 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것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음악을 하나 집어넣더라도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음악을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이폰은 자기네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대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넣게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내요.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짜증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그냥 삼성처럼 바로 이렇게 껴가지고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방식을 채택에 쓰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런 채택 방식을 하지를 않았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예, 그 얘기예요. 자, 베가스나 프리미어 그리고 파이널 컷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초보자들한테는 일단은 저게 굉장히 무겁게 돌아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약간 다소 어렵다, 저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파이널 컷이 아니고 파워 디렉터 같은 거 약간 굉장히 라이터고
어느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훨씬 낫다. 또한 여기에서 내공을 쌓은 후에 베가스나 프리미어로 가도 늦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웬만한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다가 프리미어 기반의 계통을 많이 써요. 베가스도 그다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베가스는 거의 쓰지 않고 프리미어하고 파이널 컷이 양분화돼 가지고 쓰는데, 어떤 회사, 이 큰 회사들, 중소기업 이상 회사들은 자기네 이제 동영상 편집 아니면 제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어하고 파이널 컷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놔요. 그래가지고 영상 같은 것은 파이널 컷으로 하고 또 프리미어 쓸 건 또 프리미어 쓰고 이렇게 해서 두 대로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걸 많이 봤는데, 거의 파이널 컷 아니면 프리미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무겁고 컴퓨터도 완전히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사양이 그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서 잘 돌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파워 디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대충 따라 하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동영상을 한 번씩 편집해보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영상도 찍고 또 앞부분을 뭘로 할 것인지 찍어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만드는 것은 뭐 어떻게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상을 처음 스타팅하고 끝에 엔딩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졸업식을 찍던 세미나를 찍던 이 중간 부분은 거의다가 단락이 같아요. 이 단락은 왜? 순서대로 가니까. 뭐 종장님 축사, 또 뭐 누구 축사, 그리고 학생들 뭐 상장 주는 거 이런 거에다가 폐회사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자, 중간 이 단락의 이 중간은 똑같은 그 타임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끊어가지고 장면 전환만 시켜가지고 갈 수 있고, 장면 또 전환시켜서 가고, 여기 단락만 그 행사의 단락만 끊어가지고 딱딱딱딱 저거 포인트만 주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인트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엔딩 부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인트로 부분과 엔딩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 스타팅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뭐 JJ 그랜드 호텔에서 졸업식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 저희가 저 같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가가지고 윌셔라는 사인판을 먼저 찍어요. 사인판을 좀 큼지막하게 찍고, 그 다음에 윌셔 거리를 한번 싹 보여줘. 길게 윌셔라는 거. 딱 그거 찍고 그냥 넘어가면서 윌셔 거리를 찍어. 그 다음에 그 호텔 정문 전경을 찍어줘요. 전경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문이 쫙 스테이지를 써가지고 문이 열리면서 그냥 바로 시작되게. 그럼 바로 시작되면 뭐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보통 세미나하고 뭐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회사 그 다음에가
국기에 대한 경애죠. 성조기에 경애를 하던 태극기에 경애를 하던 보통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에 뭐 매태 졸업식을 뭐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국가가 울리는데 국가를 다 넣어야 될까요? 그 길은 국가들을 다 넣어? 그렇지 말고 보통 국가가 두 개. 한국 거 하나, 미국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이럴 때에는 국가를 끊어요. 애국가를 끊어서 한 뭐 30초 정도, 30초도 굉장히 길은 건데 30초를 끊었으면 30초. 그리고 한국 것도 30초 해가지고 여기서 1분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작게. 뭐 15초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가운데에다 스테이지를 두면 애국가가 나오다가 자동적으로 바로 미국 저 국가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스테이지 처음에 인트로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끝날 때 그냥 무 자르듯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이렇게 끝나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네? 뭐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자, 이 엔딩 부분에서 노래가 쫙 나오면서 가가지고 폐회합니다 하고 이제 그 졸업식장 꽃에서부터 뭐 이렇게 뒤로 줌 아웃을 하든 줌 인을 하든 여기다 딱 가서 맞춰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극장 끝나면 우리가 엔딩 크레딧이 들어가죠. 엔딩 크레딧 그 세미나가 뭐 누구 대표 누구 해가지고 이름이 쫙 이제 올라가면서 음악하고 같이 나오면서 끝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여러분이 넣어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영상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종이에다가 첫 번째 어디 하고 분수가 필요해? 그러면 웨스트레이 LA 거기 가든지 아니면 거기 호수 주변에 가가지고 찍던가 아니면 저기 어디야 장례식 뭐 하는 그 라운에 가가지고 그 찍든지 해가지고 그 분수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쫙 나오는 그런 상태로 찍던 아니면 카메라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넣던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경치를 넣던 이렇게 처음 스타팅 하는 것과 마지막 엔딩 부분이 굉장히 인트로와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지는 잘 창작을 해가지고 창작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선 파워 디렉터에 15, 16, 17, 18 뭐 이런 버전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150불 정도만 사요. 근데 이게 좀 나온 데가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한 80불 정도만 살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네. 그렇다고 해서 15하고 16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옵션 조금씩 차이인데 지금도 15 버전을 갖다가 충분히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이 다 잘 돼요. 단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옵션에서 크로마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 옛날 버전을 쓰면 크로마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크로마키도 굉장히 강해. 저기서 이제 얘기해 크로마키가 뭡니까? 자, 요즘은 예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갖다가 구현을 이제 하지를 못하니까 대충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녹색천을 놓고 이제 앞에서 이게 그냥 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찍어요. 찍고 세트장에 가가지고 어떤 데는 녹색천으로 가려가지고 거기에다가 CG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거리를 완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그 거리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 배경이나 이런 것을 모두 바꿔버리는 거지.
자, 그게 우리가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 크로마키 기법은 어디서 많이 사용된다? 뉴스에 끝날 때 되면은 또 뭐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를 뭐 파고가 얼마고 오늘의 뭐 바람은 풍속은 얼마고 할 때 그 얘기하는 데가 뒷 배경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뒷 배경이 뭐예요? 녹색 천으로 이렇게 된 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 배경만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청색 천이나 녹색 천이어야 된다. 뒷 배경이 그린 컬러야 이 뒷 배경을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녹색 천에 이렇게 불상처럼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든가 해놓고 그걸 인도의 어느 바위가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기에다가 내 사진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뒷 배경을 CG 처리하는 거죠, 결국에. 네. 그러면 내가 인도를 안 가서 시간 세이브에다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인도로 가 있구나 아니면 노마로 가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장면을 바꿀 수 있는 게 요즘은 대표적으로 영화나 모든 저거에서 쓰는 이게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자, 구버전을 같은 것은 네이버 자료실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파워 디렉터 이렇게 치면 대충은 나와요. 그러면 한국어는 물론 영어 버전, 일어 버전, 중국어 이렇게 버전 언어까지 지원을 되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 프로그램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동 어느 정도는 받아서 쓰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12 버전일 때부터 계속 사요. 매년. 그래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이게 이제 처음 사면 버그도 생겨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은 안 되고 사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보고 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가 문제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써보니까 뭐가 저거 틀리냐면 옵션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VI로 14 버전은 AVI로만 이렇게 제작이 가능했는데 15 버전에서는 해백이나 아니면 TS나 이렇게 고화질로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크로마키가 예전 것은 안 됐지만 지금 것은 크로마키가 된다든가 아니면 더 실용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약간씩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뉴 버전이 나오는데 뭐 그다지 어마어마하게 바뀌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한 15%에서 20% 정도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9 버전이나 옛 버전이나 신버전이나 그다지 차이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5버전을 쓰면 18버전 정도로 새 버전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또 달라져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영상을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한국어로 돼 있는 편집 툴도 있고 이제 동영상을 자르거나 그런 기능이 커팅을 한다든가 이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해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할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교정, 도구, 키프레임, 오디오 편집 이게 이제 딱 시작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조만간에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시연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 설명이 끝나고 한번 보자고요. 그게 지금 여기 꽂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스톨을 할 때 프로그램 인스톨 할 때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돼요. 네, 여기에서 편집 기능 FX를 사용하면 다양한 또 필터를 효과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툴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이쪽 하단부 번호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타임라인. 자, 여기에다가는 효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만들고자 하는 뭐 사진이나 영상을 사진이 작동을 하다가 영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저거를 한 다음에 다시 사진으로 가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배열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 음악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글씨를 갖다가 글씨를 넣어가지고 뭐 글씨가 날아다니게 한다든가 아니면 굴른다든가 이러한 영상을 갖다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테이지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다. 장면 전환 효과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후테이지라고 한다. 네. 그러면 후테이지를 넣으면 스무스하게 하느냐 아니면 싹 뒤집어져서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결국에 하트로 나오느냐 아니면 가운데 영상이 아니면 돌거나 이런 게 후테이지 섹션에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뭐 줌을 시킨다든가 줌아웃을 시킨다든가 뭐 흰색으로 변하게 한다든가 옛날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변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특수 목적의 그런 프로그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갖다가 대립을 시키면 뭐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뭐 거기에서 막 꽃이 날아다닌다든가 버블이 막 밑에서 올라온다든가 모든 것을 여기서 이렇게 특수 효과를 써가지고 촬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꽃이 뭐 위에서 떨어진다 아니면 별이 날아다닌다 뭐 이런 곳을 갖다가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자, 사진과 동영상 모두가 여기에서 필터링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사진도 불러오고 동영상도 불러오고 또 어두운 영상을 밝게 수정하고 아니면 잡음도 없혀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데 조금 어둡게 찍었다. 네. 그것도 여기서 밝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한 장면에 4개의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5개, 6개, 7개도 여기에서 넣을 수가 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FX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쁘고 세련되고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고 또한 3D 효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있다. 네. 자, 다음에는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을 넘어가는 전환 효과. 이게 이제 전환 효과인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샘플 하나하나를 찍어보면 여기서 어떻게 도는지 컬러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게 굉장히 많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의 다운로드 사이트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낸 것과 안 낸 것과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이런 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 템플릿이 많으면 돈 주고 사가지고 쓰는 사람이고 템플릿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닌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클릭만 하면 다 작동해요. 없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다운 받아가지고 주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네. 자,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면 자꾸 욕심이 생겨. 더 좋은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때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보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파워 디렉터가 웬만한 게 다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고 굉장히 좋게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15버전과 16버전 아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 툴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다 편집이 다 끝나고 어때요? 구워야 되겠죠. 구워야 되는데 디스크 만들기, 이 제일 마지막에 디스크 만들기가 있는데 디스크 만들기는 여러분이 DVD로 만들 때 디스크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네. 4.5기가짜리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4.5기가가 빡빡하게 차요. 그리고 만약에 4.5기가가 여러분이 시간이 조금 적어가지고 2장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DVD, DL 더블 레이어를 사가지고 8.5기가까지 그러니까 2장 정도에 저거 하면 보통 3시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만약에 2시간이 조금 넘어가지고 2시간 반이라든가 2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더블 레이어를 충분히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충분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은 CD가 사장돼서 CD를 거의 안 쓴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제작으로 가서 일단 제작을 한 다음에 컴퓨터에다 세이브를 시켜서 USB를 갖다 꽂고 USB를 빼서 USB로 만든다 요즘은. 예. 그래서 USB도 사면 컴퓨터 시간에 배웠죠? FAT32와 여러분들이 그 USB 메모리를 사면 처음에는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FAT32를 여러분들이 USB를 집어넣고 NTFS로 포맷을 해야 보통 여러분이 이제 길게 영상을 찍었으면 이게 보통 8기가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13기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8기가나 13기가를 FAT32 포맷으로 되어 있는 USB, 여러분이 USB를 사왔어.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8기가짜리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산 것을 USB를 컴퓨터에다 끼고 그리고 NTFS로 포맷을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맷을 한 다음에 8기가, 13기가를 집어내야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포맷을 먼저 체크업을 USB 포맷을 먼저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자, 컴퓨터에 세이브되어 있는 만약에 8.5기가짜리다. 8.5기가짜리는 4기가 USB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즘은 영화도 고화질은 보통 4기가가 넘어가요. 4기가 안쪽에 되어 있는 거 2.5기가 3기가 이건 FAT32에 들어가지만 FAT32에 안 들어가는 것은 4기가가 넘어가면 절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USB는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올 수 있는 FAT32와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는 NTFS 2개를 가지고 다녀야 이멀전시나 친구 집에 갔을 때 데이터를 줄 때 4기가 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건 NTFS다. 예.
그걸 항상 머릿속에 이런 거 두 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작을 눌러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표준 2D, 3D 이렇게 있는데 2D에 가면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딱 이게 나와요. 이 제작을 누르면. 자, 우리가 많이 쓰는 AVI가 있고 MPEG2가 있어요. 그리고 MPEG4가 있고 MOV가 있고 이게 다 고화질이에요. 이게. 자, WMV는 어디에서 써요?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에서 쓸 때 WMV를 쓰죠.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 확장자 영상의 확장자 이거 우리가 다 봤는데 요즘은 H264, H265를 많이 쓰는데 이거 다 고화질이에요. 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AVI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720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더 눌러가지고 뭐 1080p 풀 HD로 할 건지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하신 다음에 아래 것은 뭐 거의 만드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출력 홀더 바탕화면 딱 지정해주고 바탕화면으로 저장해라 하고 딱 시작을 누르면 얘가 이 숫자가 빠르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야.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이제 그쪽으로 출력을 시켜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보내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하나의 영상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파일을 여러분이 필요한지 어떠한 화질로 여러분이 필요로 한지 그것을 여기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그다지 화질 없어 720p만 할래. 그러면 이렇게 AVI 720p로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기에서 MPG4 720p로 할래. 고화질 750p 그리고 프레임을 갖다가 더 30이나 60i로 해가지고 고화질을 뽑겠다 하면 어때요? 이제 점점 느려지겠지. 그래서 컴퓨터가 좋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빨리 렌더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고사양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늦으면 얘도 버벅대요.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일단은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얘기하는데 저 뒤쪽으로 배경화면이 어디예요? 뭐 잠수교인지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사망강교라고 치고 이렇게 사망강교 저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저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치거든요. 그리고 날씨 뭐 지구 그림 이런 것을 쫙 넣고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동영상 속에 움직이는 인물이나 사물만을 똑 따내서 다른 배경과 합성하는 작업. 그러니까 A. 초록색 배경을 등지고 촬영한 영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크로마키 기능이다 이렇게 칭하며, 또한 비초록색 배경이 아닌 일반 동영상에 원하는 부분만 빼내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 합성 방법도 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크로마키를 만들으니까 이렇게 사람만 딱 따지죠? 네. 그래가지고 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크로마키는 여기에다가 크로마키라고 이제 체크업을 해주고 하면 이렇게 변해버려요, 사람이.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여자가 사망강변을 온데간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파란 천 앞에 서가지고 안전에서 뉴스를 말씀, 오늘은 뭐 물결이 어떠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뒷배경이 차 타고 가는 배경이 저거 뒷배경이고,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감쪽같이 이렇게 합성이 돼요, 두 개가.
예, 그러면 뒷배경이 영동 고속도로 지나가는 뭐 거기도 될 수도 있고 인도도 될 수 있고 영국도 될 수 있고 바닷속도 될 수 있고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습득을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완벽을 추구하게 돼. 처음에는 이 가해 부분이 조금 덜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총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 실기는 1강, 2강, 3강 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다는 것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거 해봐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나오지 절대 여기에서 이 수업을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 이거 프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는 지금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직접적으로 해봐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칼라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저걸 맞춰야 된다. 예. 아시겠죠? 지금 이 안에도 그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파워 디렉터를 깔면 이 버전이 14 버전인데 프로그램을 깔면 일단은 컴퓨터 상에 이렇게 파워 디렉터 해가지고 몇 버전이라고 나오고 그 옆에 화면 레코더가 나요. 화면을 레코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두 개가 따로 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클릭을 먼저 딱 해보면 이게 컴퓨터가 좀 늦으니까 어떻다는 것만 이제 대충 얘기하고 딴 컴퓨터로 이제 저걸 해볼 테니까 자 여기서 깔았더니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16대 9로 할 것이냐 아니면 4대 3으로 할 것이냐. 자 16대 9 비율은 요즘 HDTV에 16대 9 비율로 할 건지 아니면 예전 TV 4대 3으로 할 건지 그것을 갖다 초이스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 게 16대 9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최대 편집 기능, 간편 편집기, 그리고 프로젝트 표출, 테마 디자이너, 슬라이드 쇼. 자 여러분이 사진만 가지고 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슬라이드 쇼 작성자로 가야 되겠지. 네. 그리고 프로젝트 표출을 하려면 또 여기로 가야 되겠지. 이게 다 틀려요. 간편하게 편집을 하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 개를 최대 기능 편집으로 해서 통폐합해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어디로 간다? 최대 편집기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대 기능 편집기를 이렇게 누르면 일단 얘가 시작이 돼요. 조금 컴퓨터가 늦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건 안 나와요. 보통 이건 예전에 내가 했는데 그걸 복원해서 여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딱 열면 이게 나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래가 타임라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타임라인. 이것을 칸을 더 여러분들이 이 메뉴 속에서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뺄 수가 있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이 필름 그림은 사진이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 주제예요. 여기는 첫 번째가. 두 번째, 스피커 그림에 이렇게 소리 나오게 돼 있죠.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음악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 또 하나 음악이 들어가죠. 음악이 끝나고 겹쳐가지고 갈 때에는 이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어떨 때는 세 개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 또 동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두 개, 그리고 FX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데 특수 효과를 갖다가 뭐 눈 내린다거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하던 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사진을 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사진. 그리고 요 부분은 동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동영상이고 밑에 외부 아웃단자가 비디오나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입력이 돼서 레코딩이 된 음악 효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말소리나 내가 뭐 얘기를 했다든가 누가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죠. 이 사진을 내가 그 파일을 딴 데로 옮겼을 때는 이게 안 나타나요. 네. 여러분들이 세이브는 해놨지만 이 사진을 그 바탕화면에 있던지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딴 파일 이름으로 옮긴다든가 하면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이쪽에는 여기에서 가져온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영상이 나오겠죠? 영상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면 사진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영상으로 뒤바뀌어 가지고 영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진과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요 사이에다가 스테이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 뭐 꽃무늬로 변한다든가 하는 것을 넣는 거예요. 자, 지금 스피커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음악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아래쪽 스피커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다. 자, 넣고 나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음악이 나와야 되고 얘의 음향이 있는 데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배경음악을 까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말소리가 계속 세미나처럼 있다고 하면 밑에다 음악을 깔아주려고 하면 잔잔하게 깔아야지. 이렇게 높게 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말소리가 지장을 받으니까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깔아주면 어때요? 점점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스피치 그만둘 때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위치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넣냐?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걸 누른 다음에 요걸로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위 아래로 내가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가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서는 완전하게 커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길다 보면 길게 놔야 되고 짧다면 요마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이 들어갈 때. 그리고 이 장면에 와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특수 효과를 집어넣는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스타가 막 반짝반짝 움직이겠죠. 저기 지나가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특수 효과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뭐 내 사진이 있다든가 하면 내 사진이 가운데에 딱 생기면서 이 스타가 날아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버블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다 이렇게 끝마쳤다고 쳐도 이 음악 찾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평상시에 음악을 이럴 때도 듣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 맞는 음악을 찾아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 음악 나중에 편집할 때 쓰면 좋겠다 해놓고 홀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집어 넣는 거야. 이건 결혼식, 이건 장례식 음악, 아니면 이건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어놓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어떻다? 굉장히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스타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크게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입맛대로 할 수가 있어.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불러온 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러오고 한번 해보는데, 불러온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사진들은 이렇게 체크업이 돼요. 자, 이건 체크업이 안 돼 있죠? 내가 여기다 안 집어넣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이 100장이고 200장이고 여 속에 들어있다 보면 얘가 들어갔는지 저기에 안 들어갔는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체크업이 딱딱딱딱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사진을 200장을 다시 불러왔다. 그러면 200장 불러온 것은 이 마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간 거구나 하고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그림이 있는데, 믹서기도 있고 거기에 마이크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에 대해서 나레이션을 넣는다고 할 때 나레이션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후에는 제작으로 가서 그렇게 구워내면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영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요세미티를 갔다 왔던, 아니면 브라이스 캐년 뭐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브라이스 캐년에 그 전경 딱 놓고 내가 간 브라이스 캐년 하고 브라이스 캐년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요세미티 해가지고 요세미티 사진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뭐 자이언트 캐년 하고 자이언트 캐년 사진 넣고 해가지고 하나의 여행 기록을 여러분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음악도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음악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음악을 넣으면 이게 감성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하나?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가, 영상을 만드는 건 사실 별거 아니야. 금방 뚝딱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에 음악이 대립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음악이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게 아무 감흥이 안 와. 짜증내고. 영상과 음악이 항상 같이 대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좋은 효과를 내야지,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장례식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는데 여기에다가 뭔 음악을 넣겠어? 클래식도 이 조용한 클래식이나 이런 거, 교회 음악이나 이런 것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팝송 갖다 넣겠어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영상과 음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뭘 여기다 음악을 어떻게 깔 것인가 그거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것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습 삼아가지고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음악도 가수가 노래하는 거 있고 또 MR, 가수가 노래 안 하는 MR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뭘만 있어요? MR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음악이지 결국에. 네.
가수가 노래 아는 것을 많이 쓰고 결혼식에는 그게 관계가 없어요. 결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써.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거의 잘 맞아 떨어져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러브송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거의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까다로운 데가 장례식 이런 데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그리고 교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교회 영상에다가 일반 곡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까다롭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노래가 한 곡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곡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노래가 천천히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른 템포.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른 템포. 그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뭐 웅장하게 해가지고 뭐 탁 끝나든가.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에는 또 웅장한 음악이 하나가 있어야 돼. 첫 번째도 스타팅하는 인트로 밑에도 음악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음악으로 어떻게 거기에 그 영상에 맞춰가지고 시작할 건지 그리고 엔딩 부분에서도 글씨가 올라가든 다 좋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끝맺음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조금 밋밋한 영상 그냥 퍽 하고 시작할 수도 없고 퍽 하고 또 끝낼 수도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런 영상 프로그램이 있구나. 저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이론은 뭐 거의 끝났고 이제 실기가 남았는데 실기로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시고 또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써 해보시고 또 집에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못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야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뭐 조카나 아니면 자녀나 이런 애들 뭐 돌 생일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고 또한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유저들이 뭐 그냥 많이 이렇게 본다든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영상도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상 창작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거 잘하면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받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 LA에 있는 방송국에 취직할 수도 있고 잘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꽤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한번 관심도 가져볼 만하고 그래요. 그리고 캡캡 집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놓은 사진을 캡캡 묶일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 사진이 컴퓨터가 잘못해서 날아간다 한들 일단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영상이 거기에서 나중에 뭐 다시 쓰던 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트라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뭐 나와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직접적으로 영상 시간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해야만이 또 여러분들이 빨리 늦게 그래야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게 알고들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